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약 9만 조금 넘는 구간인데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방금 9만을 뚫고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대량 매도가 쏟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HL이 다시 약 9만 3천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약 4천만 정도 손실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운용하는 포트가 약 9만 4천 조금 넘는 수준이고 달러 쪽은 약 2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합치면 약 4천만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버텼다면 오늘 아침에 저는 1,000만을 더 잃었을 겁니다. 즉, 잘한 거예요. 계획을 지킨 게 잘한 겁니다. 덕분에 자원을 어느 정도 다시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에서 비트코인을 8,000개 넘게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대규모 매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쪽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2,000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돈이 시장, 즉 어느 한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현대판 튤립과 같다고 하면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이후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만약 특별한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트코인들도 정말 많이 하락했어요. 아직 각 코인별 차트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알트코인 비중이 1에서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적어요. 남아있는 건 웨이브 3이 올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이 줄였고, 이전에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렸던 것처럼 포지션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스팟 알트코인 쪽도 이전에 투자용으로 업데이트 해드렸던 것처럼 거의 정리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 정도 하락한 코인도 있더라고요. TLT 같은 경우요. 네트, ICP는 15% 상승했고, 내시는 12%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와, 정말 만약에 마이너스 숫자가 더 있다면 이미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뚫고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15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 이 정도면 들어가서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리센 다이버리도 가격이 대략 10만 달러 근처에 있어서 이 구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구간도 무너졌네요. 지금은 9만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어떤 분들은 10만 달러는 이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9만 달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꽤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익신피어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중에 11명만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장에서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매도세가 쏟아졌죠. 이번에는 롱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됐어요. 아까 그 롱숏 리퀴데이션 말이에요. 저도 좀 멍해졌네요. 어젯밤에 막 비행기 타고 돌아왔거든요. 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이었는데 지금은 영국 시간으로 보면 저녁쯤이겠네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시차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약간 멍한 상태예요. 최대한 자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저도 울프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나이 계산하는 통계 기능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지금 그 팝업이 떴는데 제 나이가 기준보다 거의 7살이나 많다고 나와요. 40대 초반쯤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몸을 정말 혹사시키고 있어요. 트레이딩도 하고 거기서 매일 술도 마시고 이동도 많고요. 정말 피곤해요. 호텔도 계속 바꾸고 그렇습니다. 운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2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있어요. 몸을 정말 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라오스에서 청산된 게 17만이고 전체 합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어제 터졌어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롱 포지션을 확실히 팔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커뮤니티 리턴 쪽을 보면 친구가 업데이트 해줬는데 완전히 빨간색이에요. 16이네요. 처음에는 이번 달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벌써 16이거든요. 지금은 날짜도 18일이고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숫자가 별로 좋지 않네요.
이더리움 스팟 쪽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아직 약간 플러스긴 해요. 업데이트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 쪽은 약간 하락세예요. 그런데 실제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며칠 전 13일에는 800개 넘게 팔렸고 24일에는 400개 넘게 팔렸어요.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소식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일종의 격려금,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나눠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금 징수로 얻은 수익을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약 2,000달러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예전처럼 돈을 찍어내거나 지원금을 나눠줬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로 이익에서 나오는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난번에 돈을 찍어내서 지원금을 나눠줬을 때는 시장이 거의 바닥 수준에서부터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코로나 시기 이후로 꽤 낮은 수준에서 올라왔던 겁니다. 이번에 2,000달러를 나눠주는 게 과연 시장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8,000개 넘게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매수는 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몇백 개 정도만 샀었는데 이번에는 대량으로 들어온 거죠. 제 생각에는 이 구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더 내려가도 사실 나쁘지 않죠. 에베레스트 프라이싱이라고 어디선가 에베레스트 프라이싱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프라이싱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10만 2천에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가격은 전략의 원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아직 안 열어봐서 한번 열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가격이 변동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원가를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실제로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죠. 저도 궁금해요. 만약 원가에 도달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만의 이상을 고수하는지, 예를 들어 계속 홀딩하는지 궁금하네요. 7만 원에요. 지금 9만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져서 거의 다 왔어요. 한 번 더 오르면 8만이 될 거고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사람의 원가에 도달하겠네요. 저는 이 에베레스트 코스트, 즉 그 사람이 홀딩하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아직도 액션을 취할지 아니면 그냥 있을지, 그걸 글이나 말로 표현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에파이더십님이 시장을 계속 흔들어 보자고 하셨네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현대판 튤립 버블일 뿐이라고 강조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대화해봐요. 이건 피터 시프 씨 얘긴데요. 비트코인을 바트화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300만 바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 생각엔 이 저점은 깨지면 안 된다고 봐요. 300만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게 제 로우 SL 손절가까지 찔렀네요. 맞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상하게 HL 하이로우나 SL 스톱로스 이 터지면 저도 그냥 안 하려고요. 여기서 안 한다는 건 레버리지를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간 차트만 보고 조금만 들고 가는 거죠. 많이는 아니고 예를 들어 20 정도. 20 BZC는 이미 스윙으로 넘겼고 주간 차트가 끊기면 그냥 끊기는 대로 두는 거예요. 남은 것만 들고 가는 거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위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이에요. 또 다른 구간에서 다음 타이밍에 추가 매수할 거예요. 이미 40을 로드 해놨고 친구들한테도 보드에 업데이트 했어요. 이건 실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이건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인데요. 여기 레버리지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레버리지를 5에서 7배 정도만 썼어요. 포지션을 닫기 전에는 최대 레버리지가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조정해보고 싶어서 맥스로 조정해봤더니 28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코렘 쪽과 크립토 마진 쪽에서 그렇고 BZC의 UTT 쪽에서는 50배까지 가능했어요. 제가 조정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치까지 조정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최대치가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형, 왜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정해본 것 뿐이고 다시 낮출 수가 없더라고요. 레버리지는 올릴 수만 있고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 시장이 급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마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아웃 VC를 날렸고 이쪽에서는 약 20만 정도 손실을 봤어요. 이건 제 수익을 가져가서 하이 워터마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계속 성장할 때마다 하이 워터마크가 적용되는데 지금 제 포트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간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트레이드를 하면 시장이 그걸 다 되돌려가죠. 그래서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요. 만약 보호하지 않으면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6에서 7개월 동안 벌어온 이익일 뿐인데 이렇게 된
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꽤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기 훈련, 마인드셋, 그리고 스스로를 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요. 어디서 실수했는지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매번 돈을 헛되이 잃은 건 아니에요. 앉아서 이번에 돈을 잃으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실수를 친구들에게 공개해서 그들이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9만이네요. 지난번에는 수익을 냈었죠. 보이시나요? 10만이 넘었죠. 이번에는 3만을 벌었어요. 여기 이 부분, 이 덩어리 전부 다 다시 잃어버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도 있어요. 비트코인 한 개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요. 이건 이전에 거래했던 건데 이것도 다시 잃었고 다른 포트폴리오 스노우볼 포트에서 예전에 벌었던 34BBC도 거의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런 거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해야 해요. 다시 돌아가서 하이워터 마크를 보니까 마치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에요. 만약 지난 6개월 동안 뭘 얻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손해를 봤다고 해서 욕심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잘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제가 SL을 대략 9만 3 근처, 9만 3 조금 넘는 이 구역에서 걸었더라면 이 구역쯤에서요. 저는 대략 1000만 정도 더 손해를 봤을 거예요. 여기서 계산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요. 내일 또 1000만이 더 빠지면은 이제 50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돈을 아껴두는 게 좋아요. 1000만을 가지고 뭘 하든 주식을 사든 이것저것 사서 아이에게 주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디스코드 방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떨어지네.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9만이 무너졌어요. 9만이 무너졌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영상을 녹화하는 중에 바로 보이네요. 정말 뜨겁네요. 네, 아토입니다. 코가 막 시작하자마자 봉이 엄청나게 움직이네요.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 제 상태가 얼마나 아픈지 묻는다면 이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손실 없이 아웃코인으로만 거래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9만 3천 오더를 정리했고 약간 욕심이 생기긴 했지만 이제 스팟과 위클리 차트만 남았어요. 위클리 차트는 거의 남지 않았고 많지 않습니다. 트렌드 체크용으로 위클리 차트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이 차트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캔들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만약 롱이나 숏 포지션을 하려면 이 캔들이 완전히 아래에서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롱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여기 아래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냥 큰 손실을 감수하자는 거죠. 빅 손실을 감수하고 7만 근처에서 레버리지를 세게 걸고 롱 포지션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전략이죠. 이 방법은 꽤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도 이 전략이 괜찮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웨이브오의 구조가 끝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 1125 근처가 웨이브오의 마지막 파동. 우리가 F포모, 포모 하는 그 구간이에요. 다들 포모에 휩쓸리는 구간이죠. 제가 경고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먼저 오더를 정리하세요. 아직 레버리지를 세게 들어가지 마세요. 롱 포지션에서 스노우볼 굴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이미 정리했고 숏 잡고 있던 한국인들은 청산당했어요. 대략 1120에서 1121 근처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디스코드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는 그 부분 정리하고 중간쯤 다시 롱 포지션 잡았죠. 약간 손실 받고 여기서 또 롱 잡았는데 또 손실 봤어요. 시장이 ABC 파동 구조처럼 보였어요. 깊게 하락했고 이 부분 구조 보면 꽤 완성된 느낌 들었죠. 그래서 1, 2, 다음 3, 4, 5가 올라오고 다시 ABC로 조정 들어가는 형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ABC 파동이 우리가 다시 체크하는 지점은 7만 근처 구간입니다. 만약 체크해서 B 파동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그 후 다시 하락하면 이는 ABC 파동이 깊게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피보나치로 분석해 본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과 하락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건 바로 규율입니다. 다시 데이 차트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전략대로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숏을 잡는 게 맞고 그 다음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면 이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신으로 분석한 결과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0%, 또 이 구간에서는 5% 수익을 얻었죠. 만약 숏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도 5% 넘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젯밤 돌아와 이 부분을 다시 복귀했습니다. 여기서는 1%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현금을 들고 대기했죠. 손실도 없고 타격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매매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포지션을 열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닫아서 수익을 절반밖에 못 챙겼죠. 위쪽 절반만 얻은 셈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당했죠. 맞죠?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치면서 매매한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타이밍을 놓치며 매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리소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억지로 버티지 않았어요. 우리는 HL을 93에 뒀잖아요. 아주 짧은 구간이었죠. 숫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않았어요. 만약 계속 버텼다면 10 정도 더 봤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며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매매는 일부 구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즉 타임프레임 간 연결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타임프레임이 연결되는 시점, 예를 들어 큰 타임프레임과 작은 타임프레임이 겹치는 구간에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데일리와 위클리처럼요. 위클리가 데일리와 겹칠 때, 데일리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위클리가 아직 신호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선택지는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억지로 매매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계획대로 매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실수의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골프 투자 페이지에도 적어두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 저 부분에서 실수했으니 어떻게 고칠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퍼센트로 바라봤으면 해요. 금액 단위로만 보지 말고요. 금액 단위로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저처럼요. 어떤 분들은 형 40만 원이나 손해봤어요? 라고 하기도 하죠. 제가 만약 퍼센트로 본다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하지만 금액 단위로 보면 바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아, 40만 원이나 손해봤네. 이거 어떻게 수익을 내지?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트레이딩 하면 되니까요. 친구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가끔은 후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번에는 구조적인 부분, 즉 엔딩 쪽을 좀 더 살펴볼게요. 엔딩 네트 단월 2세트에서 우리가 1, 2, 3, 4, 5로 올라간다고 봤잖아요. 맞죠? 여기서 여기 이 바닥 부분이 이 파로 내려가는 형태인데 이게 더 넓어졌잖아, 친구야. 넓어졌다는 건 오히려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게 더 넓어질 수 있냐고 물으면 내 생각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 그렇지, 친구야.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벗어나면 그건 아니야. 이 7만 2를 벗어나면 그건 더 이상 아니고 엔딩도 아니야. 그건 이런 식이 될 거야. 위로 올라가면 바로 컬렉션이 끝나고 깊이 하락하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우리가 보던 하나의 끝이 아니라 5의 끝이 깊이 내려가는 거야. 이 경우에는 내가 이 케이스를 깊이 하락하는 케이스로 바꿔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아직 수정하지는 않았어. 왜냐면 방금 돌아왔거든. 그래서 아직 앉아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어디가 실패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 부분이 아마 5시 끝나고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일 거야. A로 하락하는 컬렉트가 되는 거지. 근데 A가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 몰라. 지금 큰 A파를 달리고 있는 중이야. 큰 A야. 가끔 이렇게 큰 파동이 오면 우리가 그게 A파라는 걸 70%에서 60%쯤 진행됐을 때쯤에야 알게 돼. 아, 이게 A였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가끔은 말이야. 이게 왜 우리는 때때로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예를 들어 이동 평균을 따라가야 하냐면 웨이브가 올라갈 때는 말이야. 가끔 우리가 이게 A5인가 라고 생각해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 왜냐면 이게 사파일 수도 있고 지금 막 올라가는 중일 수도 있거든. 우리가 매매할 때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아, 이건 확실히 A파였구나 라고 알게 돼. 그래서 이 구간 전체가 A파였던 거지. 이런 게 바로 웨이브를 해석할 때의 문제야. 그래서 웨이브를 셀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세는 거지 무조건 레버리지를 세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어떤 규칙이나 조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2파 조정이 끝나고 3파가 시작될 때 레버리지를 크게 넣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맞지? 아니면 사파가 끝나고 1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매매할 때처럼 하지만 항상 모든 구간에서 여기가 ABC, 저기도 ABC라고 생각하며 계속 레버리지를 넣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잘 선택해서 써야 하고 웨이브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여기는 5파일 것 같다. 여기는 2파일 것 같다. 여기는 둥글게 모여서 이제 3파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매매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이야. 다음 파트에서는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 이제 표시도 다 했으니까 저항선이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반등해서 자리를 잡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1, 2파 구조를 보면 여기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냐고 물으면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본다면 이 파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무너지면 이제 각자 흩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 파가 아니게 됩니다. 7만 3위 구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면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로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해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매수한 거야? 내가 뭘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옆방에서 말이야. 똑똑똑 누가 집을 짓고 있어.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볼게. 아까 내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방금 수평 구조 소리가 들렸어. 친구야, 지금 퍼센트 보이지? 아직도 아래쪽 박스 구간에 머물러 있어. 스윙할 기회가 50%고 위쪽 구간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은 정말 적다고 봐. 위쪽은 10% 정도밖에 안 돼. 거의 남아있지 않아. 5% 잡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은 남은 비율로 보면 될 것 같아. 35지? 아니 45. 저거 네, 지금은 이 구조를 계속 보고 있고 위쪽에 있는 이 섬구역도 여전히 대략 45% 정도라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역에서 다시 10만 근처로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구역에서 매수하려면 10만 근처에서 컬렉션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렌드 라인 쪽을 보면 트렌드 라인이 완전히 이탈해버렸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미안해요. 트렌드 라인이 완전히 이탈했어요. 처음엔 여기서 그었죠? 그런데 이탈했고 제가 한 행동은 아직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리지 말고 바닥이 어디인지 좀 더 지켜본 다음 새로 그리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 구역을 색깔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구역, 색깔 구역으로 표시할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도 이탈하면 그건 정말 이 아래 구역은 완전히 망가진 구역이에요. 이 구역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하죠. 이 프레임은 섬처럼 버틸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방향을 잡고 버텼으니까요. 만약 여기마저 이탈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친구들, 이제 SFC 파트를 볼게요. 지금 SFC는 팔로우 해야 할지 ASF를 팔로우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상승 전환 타이밍에 여기서 S를 잡은 사람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저도 수익을 냈고 ASF도 잘 올랐고 오메가 보드 쪽도 아직 S를 들고 있어요. 이전 23번 트레이드에서는 지금도 수익 중이고 계속해서 네트워크 H 관련 뉴스를 듣고 있어요. 아직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후배가 업데이트 해줬어요. 그 부분은 실제로 트레이드하게 두고 있는데 현물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요. 지금은 현물 포지션이 거의 다 물려있는 상태예요. 즉 DCA로 들어간 현물도 완전히 드로우다운이 난 상태죠. 오메가 보드 쪽에서 S 포지션을 일부 해지로 잡아두긴 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금 쪽을 볼게요. 금은 제가 롱 포지션을 하나 대기 중이에요. 손으로 할게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디스코드에서 친구로 추가하지 마세요. 사실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홍콩 채널에서 규칙을 확인하고 동의하신 후 웹삼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웹삼방에서 그리고 골드업 파트에서도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재밌게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때로는 제가 확인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식이 올라오기도 해요. 금 쪽에서는 이 로우 393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만약 깨지면 각자 정리하고 나가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로우가 안 깨지면 이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롱을 시도해 볼 만하죠. 하지만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저도 계속 로테이션을 바꿔가며 다른 자산도 거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SP 쪽도 트레이딩 하고 있고 지수 쪽도요. 바로 SP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들도 좀 살펴보죠.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달러가 약간 반등했어요. 다우존스는 하락했고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하락해서 지금은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네요. 꽤 힘든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주요 종목들이 다시 버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른바 영향력이 큰 종목들, 예를 들면 다우존스나 나스닥 같은 것들이요. 만약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버티지 못하면 그 영향이 다른 쪽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시장,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일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침착하게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처럼 신중하게요. 자, 이번에는 아웃포일 쪽도 조금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은 어떤지 볼까요? 이더리움 2009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상단 구간은 물량을 정리하고 숏 포지션을 잡거나 숏 방향으로 따라가는 전략을 써야 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플레이하려면 컬렉션 생기면 꼭 숏 잡아야 해요. 이건 이더리움 얘기예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이더리움에서 롱 포지션 아직 안 잡을 거예요. 만약 롱 잡더라도 확실히 지지선 확인 후 들어갈 생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도 저항선에 막혀 못 오르고 있죠. 이더리움의 큰 그림을 보면 지금은 사이드웨이 구간이에요. 슈퍼 불리시한 트렌드가 아니라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차트를 잘 보면 위쪽 박스 경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위에서는 저항에 막히고 아래쪽도 지지선에 걸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점은 만약 여기서 내려와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1,500달러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저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저점은 바로 여기 로니입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지지선이 바로 이 자리 2,002달러예요. 만약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더 이상 예쁜 모티브 웨이브 구조가 아니고 그냥 횡보 구조가 되면서 하락 횡보로 갈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횡보 구간이 먼저 나오는 거죠. 만약 이게 모티브 웨이브 구조라면 1파 조정 후 2파 상승이 나와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기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웃코어 쪽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보면 트럼프에는 EC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지. 이 종목은 정말 뜨겁고 매도세가 아주 강합니다. 뜨겁긴 한데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아요. 이미 꽤 많이 올랐거든요. 데이 차트로 보면 아직 괜찮아 보여요. 그냥 차트 구조에 따라 매매하면 되고 떨어지다가 이런 선들을 만나면은 어느 정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기도 하죠. 만약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저점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매할 수 있었는데 이미 한번 무너졌고 이 저점도 이미 테스트했어요. 이 마지막 저점까지 무너지면 각자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계속 잘 모니터링 하면서 매매하세요. 항상 침착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제 실수 중 하나는 저는 10만 BT면 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서 저도 그냥 들은 거죠. 저는 끊어내야 했어요. 무엇이 싸고 비싼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할지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계좌, 즉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오직 우리가 보는 이 구조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자산이 싸다고 해도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인간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더 이상 돈을 생산할 수 없고 비트코인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쌀 수도 있어요. 이건 가치 평가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냥 저축하는 거라고 봐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이걸 트레이딩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겪은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트레이딩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봐야 해요. 단순히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매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싸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사실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큰 하락 추세에서는 아직 바닥을 다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단기 트레이딩, 즉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단기 매매에 적용한다면 이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물을 섞으려 하지 말고 각각을 따로 바라보는 게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둘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좋은 저축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함께 보죠. 9만 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또 하나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숫자 구간입니다. 각 레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만, 7만, 6만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MC님과 이야기해보죠. 원합니다. 더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댓글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도 다른 관점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려요. 유튜브 채널 롱톡도 응원해주세요. 크립토 커런시와 트레이딩 마켓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골프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